요즘 뉴스 보면 참 무섭습니다. 어르신 집을 대신 팔아줬다더니 알고 보니 사기였다. 서류 도와준다는 말 믿고 도장 맡겼다가 집을 잃었다. 이런 일 TV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평범한 이웃, 그리고 외로웠던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는 핑계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 말벗이 되어주는 게 다였는데 어느 순간 그 친절이 함정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시작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봄춘이동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79세 서울 마포구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식탁, 저녁이면 혼자 켜는 TV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죠.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는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어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지만 화면 속 얼굴은 실제 온기를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외로움이 깊어질 무렵 저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하다 들른 것이었는데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차 한 잔 내어주시더군요.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그 따뜻한 인사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덜 무거웠죠.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부동산 사무소에 들르는 게 저의 작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동네 소식도 알려주시고 가끔 다른 손님들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그곳이 편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해주고 반겨주는 그 공간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외로움이 제 경계심을 무너뜨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온기에 목말라 있던 저는 누군가의 친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평소처럼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사장님께서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오늘 제가 좀 바빠서 오전에 제 아는 분이 잠깐 방 좀 보러 오기로 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커피 한 잔만 주실래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평소 신세를 지는 사장님의 부탁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소개하며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라고 말했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잠시 후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따님이 미국에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겠어요? 혹시 집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배려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아직은요. 딸이 걱정하긴 하는데 제가 살던 집이라 정이 들어서요. 그냥 이대로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의 바르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가끔씩 사무소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사장님의 지인이거나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죠. 저를 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가끔 건강은 괜찮으세요? 같은 안부도 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때는 그가 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 나타난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무소에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르신, 요즘 정부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게 있던데요. 서류만 정리하면 좀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관련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류 같은 거 복잡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러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은 인감증명서하고 도장만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 친구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장님까지 보증을 서주시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죠.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며칠 후, 저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집에 보관하던 도장을 챙겨 사무소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친절하게 받아들고 일주일 정도면 끝날 거예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부동산 사무소에 가봐도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사장님께 물어보니 요즘 바쁜가 봐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라고만 하셨습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어느 날 오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주민센터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명의로 부동산 매매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인하셨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집 한 적 없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르신 집이 지난주에 제3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서명하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그러시면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순간 머릿속에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께 따져 물었죠. 그 남자 어디 갔어요? 제 서류 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사장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도 그 사람 요즘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알고 보니 사장님도 속은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사장님께 친척 집 좀 알아봐 달라며 몇 번 드나들다가 자연스럽게 사무소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사장님은 그를 단순히 손님 정도로만 알고 계셨고 제게 소개한 것도 그저 친절 차원이었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집은 제3자에게 넘어간 후였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지만 선의의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살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딸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때 서류를 맡기지 말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아요. 제 어리석음이 원망스럽고
동시에 그 사기꾼에 대한 분노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나 도장, 신분증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세금 감면, 정부 지원금 같은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진행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특히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엔 꼭 확인하세요. 셋째,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누군가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진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외로움을 이용한 범죄가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먼저 친절하게 다가와 신뢰를 쌓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저는 이제 평생 모은 집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과 안정감도 함께 빼앗겼죠. 하지만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도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절함 뒤에 숨은 악의를 항상 경계하시고 중요한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외로움은 때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려다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방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